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행복에 관한 책이에요. 8주간의 자기사랑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8주간의 자기사랑 연습.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로버트 홀든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영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시고요, 행복 프로젝트와 성공지능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가이세요. 이분이 행복 수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시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행복 수업을 진행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행복에 관한 전문가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BBC 방송국 다큐멘터리로 진행을 하셨는데요. 행복 공식이라는 다큐멘터리와 How to be happy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진행을 하셨어요. 이 방송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수업을 하기 전에도 그런 행복에 관한 심리 테스트를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하고 매주 또 설문조사를 하고 진행이 될 때마다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8주간의 수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동안에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을 데이터로 해서 봤을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겨요. 정말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지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러한 심리 상태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담겨 있고요. 이분이 오랫동안 16년 동안 하셨던 행복 수업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행복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런 자신은 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감사의 편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연구 사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행복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행복에 대해서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기분이 좋고 즐겁고 기쁘면 그것이 행복이다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정말 어떤 때 정말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지 그 기쁨을 느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성찰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질문을 읽어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당신에게는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는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왜 그런가? 두 번째, 행복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인가? 세 번째, 하루를 시작하면서 행복해지려고 의식적으로 마음 먹어본 적이 있는가? 네 번째, 행복이 자기 삶의 목적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가? 다섯 번째, 지금 당신에게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중요한가? 여섯 번째,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무사안일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 네, 여러분의 진심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에 관해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뭐 부냐, 행복이냐, 뭐 성공이냐, 행복이냐, 뭐 명성이냐, 행복이냐 그러한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대부분의 답은 행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더 원한다는 거죠. 행복에 관해서 그 행복의 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바버라 프레드릭슨 교수가 긍정적인 감정에 유익한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삶에 보다 창의적이고 충실하게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고 신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인 정말 모든 수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쌓고 기르도록 도와주는 활성 요소를 지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이 정말 모든 면에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모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활성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이 있느냐? 그것도 있고 그 외에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과학자들은 행복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직과 공동체 전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조직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좋은 변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남들에게 유익한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에게 봉사하고 정말 유익한 일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의 운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변화해서 좋은 변화를 이끄는 그러한 데도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여기 패러다임이 나와요. 행복에 관한 패러다임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패러다임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6가지 대중적인 패러다임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서 패러다임을 읽어주고 내용을 담고 그 밑에 붉은 깃발과 기쁨의 만트라가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붉은 깃발은 뭐냐면 이러한 패러다임이 행복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벽에 이러한 패러다임이 행복을 가로막는 그런 장벽에 대해서 담은 내용이고요. 기쁨의 만트라는 행복을 자신이 좀 더 활짝 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어떤 패러다임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그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행복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쁨의 만트라는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패러다임은요, 성취 패러다임이에요. 행복이 노력, 행동, 행위의 부산물이라는 믿음이 이러한 패러다임의 원천이다. 행복을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그런 성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행복을 가로막는 붉은 깃발은 뭐냐면 이러한 패러다임이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점검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그리고 또 노력 없이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어느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그것을 성취해야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 성취하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만트라는 뭐냐면요, 행복을 조금 더 많이 확장돼서 느끼기 위해서는 기쁨은 영혼의 본질적 상태다. 기쁨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기쁨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데서
성취하는 것에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과정, 일상에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과정들이 다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패러다임은 소유 패러다임이에요. 한 저널리스트가 내게 행복을 주제로 한 원고 청탁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 이메일에는 인생에서 더 많은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유 패러다임에서 귀 기울여야 할 핵심 단어는 가진다, 구현한다, 매혹한다와 같은 것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이 발견해서 간직해야 하는 것 또는 물건과 같은 외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네. 무언가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갖고 소유하는 그런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붉은 깃발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위대한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말을 빌자면 이러한 패러다임은 존재 양식보다는 소유 양식을 조장한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만트라는 뭐냐면 기쁨은 사물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한다. 네. 사물에 의해서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외부적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기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알아야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더 기쁨의 만트라가 형성되고 내가 더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패러다임은 보상 패러다임이에요. 이 패러다임에서 따르면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자격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 행복은 착하게 살고 책임감 있게 처신하고 무엇인가 성공을 거둔 대가로 얻는 메달일 것이다. 행복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주의 오스카상이다. 그런데 누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수여할까? 어떤 이는 신이 준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의 초자아가 행복 시상식을 주관한다고 생각한다. 네.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잘했어 하고 상장을 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붉은 깃발은 뭐냐면 평생 공로상을 받을 때까지 스스로 행복감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부디 그 상을 사후에 받게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충분히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평생 나 죽을 때까지 죽어서 아니면 죽어서 그것을 보상받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뭐 어떤 무엇인가를 해내고 나서야 뭐 그러한 행복감을 느낀다면 정말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내 삶 자체가 내 안에서 행복이 있는데 내 내면에 이미 행복이 존재하는데 그렇지 그러한 행복들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아니면 사후에 가서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기쁨의 만트라는 뭐냐면요. 기쁨은 보상이 아니라 인식이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떤 일이 발생되고 어떤 무언가가 생기고 뭐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행복이라고 기쁨이라고 인식을 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언가가 생겨야지만 무언가가 보답이 있어야지만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상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을, 기쁨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러한 인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려는 시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패러다임, 목적 패러다임이에요. 이 패러다임의 또 다른 이름은 탐색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찾아 다니고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바라며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 행복하기보다 앞으로 행복해지기에 집중하며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내 행복이 미래에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에, 지금 현존에 있는,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면, 뭘 하고 나면, 그리고 또 미래에, 나중에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뭐 하면 행복해질 거야. 결혼하고 나면 행복해질 거야. 공부하고 나면 행복해질 거야. 직업이 생기고 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 식으로 미래에 가 있다는 거죠. 붉은 깃발은 뭐냐면요. 행복을 가로막는 붉은 깃발은 당신이 행복을 갈구하고 탐색할수록 이미 당신 곁에 있는 행복의 가능성을 더 많이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행복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패러다임은. 기쁨의 만트라는 뭐냐면요. 행복에 이르는 길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네,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패러다임은 선택 패러다임이에요. 이러한 패러다임을 취하는 사람들은 행복이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한다. 행복은 인지적인 동시에 정서적인 상태다. 그들은 내면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내면의 기쁨을 체험하고 우리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으며 행복은 내면의 가제라고 주장한다. 네, 이것의 붉은 깃발은 뭐냐면요. 당신이 치통이나 생리통을 앓을 때 당신의 내면의 기쁨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기쁨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선택해야만 비로소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의 만트라는 기쁨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패러다임은 정체성 패러다임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도달하기 힘든 그런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행복을 존재 방식, 단순한 조화, 우리의 진정한 본성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선호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나는 한 삶을 보았고 그것이 기쁨임을 느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체성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붉은 깃발은 뭐냐면 이러한 개념은 평범한 사람의 자아가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다는 거예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도달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쁨의 주문은 뭐냐면 영혼이 곧 기쁨이다. 내 내면의 영혼이 곧 기쁨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리고 내가 느끼는 행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패러다임에 속하고 또 그 패러다임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것을 더 확장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 행복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행복 수업이 진행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